시사해설입니다. 라드 블고예비치 전 주지사 3년 전에 부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14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콜로라도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전에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어제 제7지구 연방 항소심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블고예비치가 3년 동안이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판결인데 그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첫째, 블고예비치의 부패 혐의 재판 죄목이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죄목에 대해서는 선고 무효 판결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그에 대한 징역 14년형을 선고한 그 형량이 적절한지를 재심하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재판부는 블고예비치가 주장하는 증거 불충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로 감옥소에 남아 있으면서 재심을 받아라. 바로 이런 요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고예비치 측에서는 당초에 재심을 받으면서 일단 석방되는 것을 이제 당연히 희망했었겠죠.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것을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18개나 되는 죄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5개 죄목이 무효 판결이 된 것은 그 무슨 내용이냐? 주로 재판 절차상의 기술적인 결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항소심의 의견은 18개 제목 중에서 5개의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원래 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연방 항소심의 판결 내용은 이제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가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블고예비치가 죄목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는 간주한다. 많은 증거들이 주로 블고예비치 자신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도적인 증거라고 우리는 본다 하면서 명확하게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죄 판결을 재확인했고 형량도 연방 선고 기준을 근거로 해보면 168개월 즉 14년이라는 그 형량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과도한 것이라고만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고예비치는 다음 절차를 위해서 석방될 자격이 없다. 그대로 감옥에 남아서 다음 조치를 기다려라.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5개 죄목이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여기에 맞서서 다시 재판을 다시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이고 아니면은 이제 5개 된 것이 주로 기술적인 결함들이니까 그대로 이것은 수용하고 포기하고 형량 재심에만 나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연방재판 선고의 그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블고예비치의 유죄 판결에 해당하는 범죄는 최고 징역이 30년까지 또는 종신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범죄로 가이드라인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징역 14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반드시 꼭 옳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형량 재심은 원래 그 판결을 했던 디스트릭트 저지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그 기존 내려져 있는 형량 14년 이거와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고예비치 전 주지사 지금 58살입니다. 3년 전에 감옥에 갔으니까 14년 징역을 받았는데 거의 70세가 돼야만이 자유의 몸이 가능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블고예비치의 정치적인 부패 사건 한때 세상을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상원의원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그게 거버너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거버너가 팔아먹으려 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이 권력으로 지금 역시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사라진 제시 잭슨 주니어 하원 의원에게 $150만 팔려고 했다 하는 혐의가 있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인 밸러리 제릿, 지금 화이트하우스 보좌관인데, 여기에다가 세넷 자리를 주고 상원의원을 자리를 주고 자신은 오바마 정부에서 장관 자리를 하나 차지하자, 그런 교환을 할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FBI가 줄곧 그의 정치적인 고개를 도청을 하는 것을 모르고 온갖 수술을 꾸미고 이런 일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체포가 됐는데,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불고의 씨가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돌출 행동도 계속하고 그래서 세상의 이목을 끌고 재판부의 미움을 샀었습니다. 불고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담합한다든가 야합한다는 것이 정치판에서는 자주 있는 일 아니겠느냐. 이건 마치 horse trading 같은 것이다. 말을 서로 바꿔 타는 것 같은 건데, 이걸 협력 관계로 봐야지 결탁이나 야합이나 부정부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만 떠들썩했지 돈을 단 한 푼도 받아서 챙긴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내가 14년이나 징역을 가야 되느냐. 그런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의 판결은 바로 이게 부패다. 이게 정치 권력의 남용이고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주의회가 불고예비치 주지사에 대한 탄핵 조치까지 내렸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권력의 남용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앞으로 불고예비치 측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항소심 전원 판결 패널로 또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서 상소를 하든지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3년 전에 불고예비치가 감옥에 가기 직전에 법정 투쟁을 다짐했던 바로 그 자리, 그의 자택 앞입니다. 거기에 어제 그 패리 불고예비치 부인이죠, 하고 18살짜리 딸 에이미가 나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18살 난 그 어린 딸 에이미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한인 회장을 역임했던 장영준 씨하고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친분이 있죠. 그래서 한인 사회의 후계는 역할을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정치 천연병 시절이죠.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이었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이부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와서 한인 사회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고예비치가 참석을 했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그 간담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고예비치를 처음으로 한인 사회에 제가 소개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연방 하원을 여러 번 역임했고 또 주지사도 됐고 장관의 대통령까지 꿈을 꾸다가 이제 결국 감옥소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70살쯤 돼야지 시카고에 다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환갑이 다 된 나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의 머리가 아주 허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